안녕하세요. 미술도 산야초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중에 방법을 몰라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귀농귀촌도 잘 해야 하기에 그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세상에 모든 것 던지고 속세를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가 유명해지고 약초를 키우면서 산속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게 요즘입니다. 나이가 중년이 되다 보면 도시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속 편하게 자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면은 너무 막막하고 모든 게 제일 처음이 무서운 법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임야 구입비부터 집을 지을 수 있는 돈까지 공짜로 줄 수 있다는 방법이 많이 떠도는데, 물론 그 맞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면은 얼마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귀농이나 귀산천을 하시려면은 먼저 자기 자신이 귀농과 귀산천에 자격이 되는지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신용 등급이 6등급 정도 되시는지는 알아보셔야 됩니다. 신용 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농심보나 산림조합 등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정책 자금을 주는데, 신용불량자나 저신용자에게는 보증이 안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신용등급에 여건이 되셨다면은 귀산촌 하실 곳을 알아봐야 되겠죠.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디 여행을 갔다가 경치가 좋아서 그곳에 반해 머무르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일단 가시고자 하는 곳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장소가 정해지면은 그쪽에 주소지를 옮겨 놓을 곳을 알아보셔야 되겠죠.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임업 후계자가 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귀농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임업 후계자가 어떤 것이고 귀농이 어떤 것인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업 후계자는 임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들 중에서 선발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풀이하면은 산림청장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 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 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임업 후계자는 우리나라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는 임야에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즉 제가 산에다가 무언봇을 심어서 소득을 낼 테니 제가 산에서 이러이러한 작물을 키울 수 있게 산림청이나 조합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업 후계자가 되는 방법은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자격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릉 임업기계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전국에 여러 곳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사시는 곳 가까운 곳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북은 진안에도 있고 경남은 양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4박 5일이고
40시간 교육 받으시면은 교육 이수증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 숙식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식사는 나오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수교육 받으러 갔을 때는 당시에는 숙박이 안 돼가지고 근처 민박집에서 숙박을 해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일들이 그 귀농하시고자 하는 그 곳에서 그 임야나 농지를 임대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농지는 평당 1년에 1,000원 정도면 괜찮은 땅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야는 뭐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임대를 하였다가 작업로, 뭐 울타리, 관정 등 다 만들어 놓고 고생만 하고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임차하는 것을 좀 저희들은 권해드리고, 그래도 임야를 임대하시고자 하면은 개인 소유의 임야보다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청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구규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고령화로 빈 땅은 많이 있을 겁니다. 보통 분당의 땅들은 가격대가 저희 화천 같은 경우는 밭 같은 경우 평당 한 10만원대 구입이 가능하고, 임야는 싼 것은 3,000원부터 비싼 거는 뭐 몇만 원까지 있겠지만 보통 만원까지 다양하니까 형편에 맞게 구입하시면 되고요.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임야를 구입하실 때 그 진입로 확보는 필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발품을 부지런하게 팔면은 좋은 땅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구하셔도 되고 국지를 임대해도 되는데, 동네에 그 아시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얼마든지 국유지 임대 가능합니다. 보통 임대 가격은 한 1,000여 평 해도 1년에 몇십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자, 농지를 이제 임대하셨으면 임업 후계자 교육 수료증과 임대하신 토지대장,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귀농하시고자 하는 곳의 군청이나 시청에 가시면 산림녹지과 임업 후계자 담당자님을 찾아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공무원들이 현장 식사를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임업 후계자 증서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임업 후계자 증서가 나오면은 그 지역에 그 임업 후계자 단체가 있습니다. 일단 그곳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모로 그 선배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년 안에 보수 교육을 20시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임업 후계자는 완성입니다. 임업 후계자 조건은 제가 이후에 표를 이제 올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이 제한이 55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암묵적으로 폐기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그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은 그 임야 그 구입자금 대출에는 지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야 구입자금은 3억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이고 1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즉 15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15년 후부터는 원금과 같이 20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총 35년 동안을 갚아야 하는데 50대에 시작하시면 보통 한 8, 90에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와 다른 방법으로는 귀농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보다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쉬워 보이지만은 귀농자금은 그 임업 후계자보다는 금리가 더 비쌉니다. 농지를 구입할 수가 있고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농지 구입 비용이 3억, 그다음에 주택을 보수하거나 집을 짓는 거에 7,500 해서 3억 7,500까지 가능하지만
연 2%의 금리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3억에 2%면 한 달에 한 50여만 원의 이자가 되는데 그 이자도 부담되지만 기농자금은 그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 임업부자보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게 지원 대상입니다. 그 이렇게 아래 항목 중에서 포함되시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되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그 1번 그 농업의 타산업 분야의 이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즉 상근 근로자, 귀농하시려면 다른 것하고 같이 겸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농업의 타 산업 분야에서 뭐 사업자 등록증이 있던가 이런 사람들도 안 돼요. 근데 수산업은 겸업이 가능합니다. 또 농업 외에 종합 소득 금액이 한 3,700만 원 이상인 자, 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색 중인 자, 기타 금융질서 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외에는 모두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은 먼저 내 가족이 귀농하는데 이 농촌 생활에 맞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국임업진흥원에 적합도 테스트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종합센터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양한 교육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절차를 잘 정리해 놓은 가이드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링크 올리겠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은 그 귀농 창업하는데 지원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신청자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심사 기준에 보시면은 그 귀농 인원수라는 게 있어요. 귀농하시는 분들의 점수를 계산할 때 농촌에 이주하는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이수 실적이 있어요. 농업이나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이 교육을 이수를 받으면은 10점부터 4점까지가 있는데 100시간 이상 받으신 분들은 4점, 250시간 이상 받으신 경우는 1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 다음에 전업 후에 농촌 거주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하신 지 1년 이상이 되면은 5점의 점수가 있고, 전입이 아직 안 됐다 그러시면 이제 D등급으로 해서 2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지침 및 의무 조항 습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자격 기준 외에 이제 뭐 준수 규정, 뭐 습득,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게 있으면은 이런 것이 이제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런 겁니다. 영농 정착에 의욕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그러면 세대주가 그 영농 정책에 의지가 없는데 저희 뭐 이런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영농 정책의 의욕이 매우 높은 자일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이런 기준을 해가지고 한 60점 정도 받아도 충분하게 작용은 되니까 이거 표를 확인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귀농교육은 기본 100시간을 받으셔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귀농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현장 숙식을 하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그 50%만 인정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교육은 농업 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이곳에서 교육 받으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그 제가 아는 곳은 그 화천에 귀농학교라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귀산촌 하는데 필요한 카페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보를 많이 습득하시고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되실 때 행동으로 옮기시면 실패 확률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말한 그 화천 기농학교는 그 선농일체 기운찬 학교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링크 걸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농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학교가 그 지성아빠의 나눔세상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고요. 그 다음에 농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녹강 천연물 농법이라고 하는 녹강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이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판로겠죠?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고 있습니다. 농나라고 있습니다. 농나. 농나는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은 물건을 판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자, 일단 기산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무엇이든지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마음먹기 나름이겠지만 제2의 인생을 준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글을 올려봅니다. 절대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다만 절실한 사람에게는 기회는 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 마음 놓고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농촌에서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준비를 해 보십시오. 다만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이것도 쉽지 않으니까 꼭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공짜의 돈은 없습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떨어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실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미슬도 사냥초였습니다.